때는 조선시대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느 아늑한 마을에 정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의 성을 따 황과부라 불렀지요.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5년째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과부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시집올 때만 해도 그녀의 미모는 온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흰 얼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지나가는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그 눈부신 아름다움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황 씨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황 씨는 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내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암만 그래도 이 고을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곱지. 안 그런가? 무슨 소리? 자네 마누라는 억세 보이지. 우리 집사람이야말로 진짜 미인이지. 옥신각신하던 중 술에 취한 김 씨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다들 그만두게. 진짜 베개는 따로 있지 않은가? 바로 황서방 댁정분이 말일세. 아이고, 그 뽀얀 살결에 봉긋한 가슴팍을 생각하며 나 같으면 밤마다 끌어안고 자느라 농사일도 못할 걸세. 허허, 김서방 말이 맞네? 황서방은 참 복도 많지. 그런 색시를 매일 밤 품고 사니 말이야. 아이고, 나도 저런 계집을 한 번만이라도 품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 말을 들은 황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놈들아. 어찌 감히 내 아내를 두고 그런 더러운 소리를 입에 담느냐. 아이고, 황서방. 농담 한 번 한 것 가지고 왜 그리 성을 낸단 말인가? 농담이라고. 남의 아내를 희롱하는 것이 농담이란 말이냐. 당장 사과하지 못할까? 에이, 뭐 그리 야단법석을 떨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뭘 그리 감싸고 돌아. 결국 말다툼은 주먹다짐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싸우던 황 씨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황과부는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미모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며 그녀를 구박했고 친정에서도 짐이 될 뿐이라며 외면했지요. 갈 곳 없던 황과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어느덧 5년. 30이 된 황과부는 여전히 고왔지만 혼자 사는 여인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힘든 농사일도 고된 집안일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지요. 깊은 밤이면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다 눈물 찢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을의 골칫거리였으니까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 분위기만 흐려져. 곱게 제가라도 할 것이지 왜 저러고 산대? 아무래도 수상해. 분명히 무슨 꼼꼼이가 있을 거야. 밤마다 사내를 들이는 거 아니야? 온갖 험한 뒷말이 무성했지만 황과부는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평생 수절하겠다고 맹세했기에 제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황과부에게 운명과도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펑펑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지요. 황과부는 그날따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적막한 집에서 밤이 되면 달리 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이겠거니 여겼지요.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이내 또렷한 사람의 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눈 위를 걷는 소리였지요. 뭐지? 혹시 너구리라도 들어온 건가? 황과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맨발로 다닐 사람은 도둑 아니면 귀신일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황과부는 너무 무서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와중에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그러자 낮고 걸걸하게 일부러 꾸민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 물건을 탐하러 온 도적이니라. 꼼짝 말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으렸다. 소리라도 내면 재미없을 것이다. 억지로 변조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황과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속마음,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며 뒤주며 닥치는 대로 열어보았지요. 황과부는 공포에 질려 숨막히는 와중에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맡에 있던 바느질고리에서 가위를 조용히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도둑이 다락을 뒤지는 틈을 타 몰래 그의 옷석 끝자락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속마음, 나중에 범인을 찾을 증거라도 남겨둬야 해. 그녀는 잘라낸 천 조각을 이불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집에는 훔쳐갈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쯧쯧, 이 집에는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봐, 내년이 꽂고 다니던 금비녀는 어디에 두었느냐? 저기 머리맡에 있소이다. 황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건넸습니다.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패물이었지요. 도둑이 금비녀를 챙겨 막 방을 나가려던 그때 꽃기요. 새벽달이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이런, 벌써 새벽달이 오는구나. 당황한 도둑은 처마 밑에서 집신을 신으려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눈이 더 쌓여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군. 이 새벽에 길을 걷는 자는 도둑밖에 없을 터. 발자국만 따라오면 금세 들통나겠어. 꼼짝없이 황과부 집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둑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황과부는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락 속 항아리엔 무엇이 들었느냐? 목이 아플 때 마시려고 담가둔 도라지술이요. 도둑은 추위에 떨었던 몸을 녹이려는 듯 도라지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도둑의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불을 획 낚아채자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에 황과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5년간 홀로 지내왔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탄력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도둑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그 칼 좀 치워주시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낯선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5년간 잊고 지냈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도둑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는 순간 황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야릇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도둑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겁에 질려 반항할 줄 알았던 여인이 오히려 달아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이상하군.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몸은 정직하구나. 도둑이 그녀 위에 올라타는 순간 황과부의 두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5년간 억눌려왔던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날이 셀 때까지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고 길 위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히자 도둑은 복면을 푼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황과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온기가 그리웠지요. 도대체 누구였을까? 목소리가 참 낯이 익었는데 그녀는 잘라두었던 진한 남색의 무명천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법 좋은 천인 것으로 보아 가난한 집사람은 아닐 거라 짐작했지요. 며칠이 지나도 황과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 따뜻한 체온, 남성적인 향기가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혹시 그가 또 올까? 다시 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문단속을 느슨하게 해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처럼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채였지요. 나다. 지난번에 왔던 그 도적이다. 이번에는 뭘 가져가실 건가요? 지난번에 금비녀를 가져갔으니 이번에는 은비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은비녀는 없고 은가락지는 하나 있소이다. 그렇게 둘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둑은 다른 핑계를 대며 황과부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황과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정체를 밝히고 말겠다고 다짐했지요. 며칠 후 보름날이 되어 마을 회화나무 아래에서 유판이 벌어졌습니다. 황과부도 오랜만에 구경을 나섰지요.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그날 밤 도둑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황과부는 젊은 남자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의 옷을 보는 순간 황과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옷석 끝자락이 다른 천으로 기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주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생기고 늠름하기로 소문난 26살의 청년이었지요. 주서방은 평소 황과부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김에 용기를 내 도둑으로 위장해 그녀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황과부가 주서방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주서방. 아니, 황과부 아니시오. 무슨 일로? 오늘 밤 우리 집에 좀 오게나. 할 말이 있네. 오늘 밤에요? 그게 무슨 일이신지. 저는 일찍 자야 했... 아, 그런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관아에 가서 사또께 직접 말씀드려야겠네. 요새 우리 집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 말이야. 도둑이요? 그래, 아주 신기한 도둑이야. 아무것도 훔쳐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상한 걸 놓고 간다니까? 황과부가 소매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보이자 주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나? 아주 좋은 남색 무명천이더군. 누군가 옷이 찢어져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야. 주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옷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천으로 기어놓은 자리가 선명했지요. 이 천 조각 주인을 온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아니면 관아에 가져가서 사또께 보여드릴까? 어떻게 생각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뭘 잘못했다는 건가?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정말 관아에는 신고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건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결정하지. 어때? 올 건가 말 건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해가 지면 오게. 아, 그리고 이번에는 담장 넘지 말고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게. 알겠지? 그날 밤 주서방은 약속대로 황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방에는 따뜻한 시원탈과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황과부는 주서방에게 옷석 끝자락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것 아닌가?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네. 첫날 밤부터 자네 목소리를 알아봤지? 아무리 변조해도 소용없었어. 그럼 왜 그동안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재미있었거든. 자네가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찾아오는 게 말이야. 사실 나도 그 시간들이 즐거웠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인 주서방은 그녀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주서방이 황과부를 찾아왔고 두 사람의 사랑은 날로 깊어져 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방앗간에서 일하는 방돌이가 늦은 밤, 황과부 집담장을 넘는 복면 쓴 사내를 목격한 것입니다. 어라? 저게 뭐지? 도둑인가? 다음 날 방돌이가 본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황과분의 집에 밤마다 이상한 도둑이 든다더군.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는데 뭔가 수상쩍지 않아? 목격자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소문은 점점 커져 마침내 마을 이장인 박덕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복면 쓴 놈이 황과분해를 밤마다 들락거린다고. 이거 그냥 둬선 안 되겠구나. 이장은 마을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그 복면 쓴 사내를 잡기로 했습니다. 여보게들, 오늘 밤 황과분의 집을 지키다가 그놈이 나타나면 꼭 잡아야 하네. 그날 밤, 마을 사내들은 황과부 집 주변에 숨어 복면 사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검은 그림자가 어김없이 나타나 황과부 집 담장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주서방이었지요. 지금이다. 덮쳐라. 마을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주서방을 덮쳤습니다. 담장을 넘던 주서방은 깜짝 놀라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으아! 이게 무슨 일이요? 잡았다. 이놈. 드디어 잡았구나. 이 도둑놈. 마을 사람들은 주서방의 검은 보자기를 벗겨냈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건 주서방 아니야. 정말 주서방이네. 아니, 주서방이 도둑이었다니. 아니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절대 도둑이 아니란 말이요.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힌 그의 변명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 말고 솔직히 털어놓아라. 도대체 복면을 쓰고 과부집을 넘나들며 때는 조선시대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느 아늑한 마을에 정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의 성을 따 황과부라 불렀지요.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5년째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과부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그녀의 미모는 온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흰 얼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지나가는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그 눈부신 아름다움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황 씨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황 씨는 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내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암만 그래도 이 고을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곱지. 안 그런가? 무슨 소리? 자네 마누라는 억세 보이지. 우리 집사람이야말로 진짜 미인이지. 옥신각신하던 중 술에 취한 김 씨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다들 그만두게. 진짜 베개는 따로 있지 않은가? 바로 황서방 댁정분이 말일세. 아이고, 그 뽀얀 살결에 봉긋한 가슴팍을 생각하며 나 같으면 밤마다 끌어안고 자느라 농사일도 못할 걸세. 허허, 김서방 말이 맞네? 황서방은 참 복도 많지.
그런 색시를 매일 밤 품고 사니 말이야. 아이고, 나도 저런 계집을 한 번만이라도 품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 말을 들은 황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놈들아. 어찌 감히 내 아내를 두고 그런 더러운 소리를 입에 담느냐. 아이고, 황서방. 농담 한 번 한 것 가지고 왜 그리 성을 낸단 말인가? 농담이라고. 남의 아내를 희롱하는 것이 농담이란 말이냐. 당장 사과하지 못할까? 에이, 뭐 그리 야단법석을 떨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뭘 그리 감싸고 돌아. 결국 말다툼은 주먹다짐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싸우던 황 씨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황과부는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미모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며 그녀를 구박했고 친정에서도 짐이 될 뿐이라며 외면했지요. 갈 곳 없던 황과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어느덧 5년. 30이 된 황과부는 여전히 고왔지만 혼자 사는 여인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힘든 농사일도 고된 집안일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지요. 깊은 밤이면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다 눈물 찢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을의 골칫거리였으니까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 분위기만 흐려져. 곱게 제가라도 할 것이지 왜 저러고 산대? 아무래도 수상해. 분명히 무슨 꽁꽁이가 있을 거야. 밤마다 사내를 들이는 거 아니야? 온갖 험한 뒷말이 무성했지만 황과부는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평생 수절하겠다고 맹세했기에 제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황과부에게 운명과도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펑펑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지요. 황과부는 그날따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적막한 집에서 밤이 되면 달리 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이겠거니 여겼지요.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이내 또렷한 사람의 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눈 위를 걷는 소리였지요. 뭐지? 혹시 너구리라도 들어온 건가? 황과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맨발로 다닐 사람은 도둑 아니면 귀신일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황과부는 너무 무서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와중에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그러자 낮고 걸걸하게 일부러 꾸민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 물건을 탐하러 온 도적이니라. 꼼짝 말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으렸다. 소리라도 내면 재미없을 것이다. 억지로 변조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황과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속마음,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며 뒤주며 닥치는 대로 열어보았지요. 황과부는 공포에 질려 숨막히는 와중에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맡에 있던 바느질고리에서 가위를 조용히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도둑이 다락을 뒤지는 틈을 타 몰래 그의 옷석 끝자락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속마음, 나중에 범인을 찾을 증거라도 남겨둬야 해. 그녀는 잘라낸 천 조각을 이불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집에는 훔쳐갈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쯧쯧. 이 집에는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봐. 내년이 꽂고 다니던 금비녀는 어디에 두었느냐? 저기 머리맡에 있소이다. 황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건넸습니다.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패물이었지요. 도둑이 금비녀를 챙겨 막 방을 나가려던 그때 꼭기요. 새벽달이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이런, 벌써 새벽달이 오는구나. 당황한 도둑은 처마 밑에서 집신을 신으려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눈이 더 쌓여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군. 이 새벽에 길을 걷는 자는 도둑밖에 없을 터. 발자국만 따라오면 금세 들통나겠어. 꼼짝없이 황과부 집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둑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황과부는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락 속 항아리엔 무엇이 들었느냐? 목이 아플 때 마시려고 담가둔 도라지술이요. 도둑은 추위에 떨었던 몸을 녹이려는 듯 도라지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도둑의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불을 획 낚아채자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에 황과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5년간 홀로 지내왔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탄력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도둑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그 칼 좀 치워주시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낯선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5년간 잊고 지냈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도둑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는 순간 황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야릇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도둑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겁에 질려 반항할 줄 알았던 여인이 오히려 달아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이상하군.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몸은 정직하구나. 도둑이 그녀 위에 올라타는 순간 황과부의 두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5년간 억눌려왔던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날이 셀 때까지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고 길 위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히자 도둑은 복면을 푼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황과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온기가 그리웠지요. 도대체 누구였을까? 목소리가 참 낯이 익었는데. 그녀는 잘라두었던 진한 남색의 무명천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법 좋은 천인 것으로 보아 가난한 집사람은 아닐 거라 짐작했지요. 며칠이 지나도 황과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 따뜻한 체온, 남성적인 향기가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혹시 그가 또 올까? 다시 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문단속을 느슨하게 해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처럼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채였지요. 나다. 지난번에 왔던 그 도적이다. 이번에는 뭘 가져가실 건가요? 지난번에 금비녀를 가져갔으니 이번에는 은비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은비녀는 없고 은가락지는 하나 있소이다. 그렇게 둘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둑은 다른 핑계를 대며 황과부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황과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정체를 밝히고 말겠다고 다짐했지요. 며칠 후 보름날이 되어 마을 회화나무 아래에서 유판이 벌어졌습니다. 황과부도 오랜만에 구경을 나섰지요.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그날 밤 도둑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황과부는 젊은 남자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의 옷을 보는 순간 황과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옷석 끝자락이 다른 천으로 기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주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생기고 늠름하기로 소문난 26살의 청년이었지요. 주서방은 평소 황과부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김에 용기를 내 도둑으로 위장해 그녀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황과부가 주서방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주서방. 아니, 황과부 아니시오. 무슨 일로? 오늘 밤 우리 집에 좀 오게나. 할 말이 있네. 오늘 밤에요? 그게 무슨 일이신지. 저는 일찍 자야 했... 아, 그런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관아에 가서 사또께 직접 말씀드려야겠네. 요새 우리 집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 말이야. 도둑이요. 그래, 아주 신기한 도둑이야. 아무것도 훔쳐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상한 걸 놓고 간다니까? 황과부가 소매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보이자 주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나? 아주 좋은 남색 무명천이더군. 누군가 옷이 찢어져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야. 주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옷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천으로 기워놓은 자리가 선명했지요. 이 천 조각 주인을 온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아니면 관아에 가져가서 사또께 보여드릴까? 어떻게 생각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뭘 잘못했다는 건가?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정말 관아에는 신고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건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결정하지. 어때? 올 건가 말 건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해가 지면 오게. 아, 그리고 이번에는 담장 넘지 말고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게. 알겠지? 그날 밤 주서방은 약속대로 황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방에는 따뜻한 시암탉과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황과부는 주서방에게 옷석 끝자락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것 아닌가?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네. 첫날 밤부터 자네 목소리를 알아봤지? 아무리 변조해도 소용없었어. 그럼 왜 그동안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재미있었거든. 자네가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찾아오는 게 말이야. 사실 나도 그 시간들이 즐거웠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인 주서방은 그녀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주서방이 황과부를 찾아왔고 두 사람의 사랑은 날로 깊어져 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방앗간에서 일하는 방돌이가 늦은 밤, 황과부 집 담장을 넘는 복면 쓴 사내를 목격한 것입니다. 어라? 저게 뭐지? 도둑인가? 다음 날 방돌이가 본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황과부네 집에 밤마다 이상한 도둑이 든다더군.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는데 뭔가 수상쩍지 않아? 목격자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소문은 점점 커져 마침내 마을 이장인 박덕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복면 쓴 놈이 황과부네를 밤마다 들락거린다고. 이거 그냥 둬선 안 되겠구나. 이장은 마을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그 복면 쓴 사내를 잡기로 했습니다. 여보게들,
오늘 밤 환가분의 집을 지키다가 그놈이 나타나면 꼭 잡아야 하네. 그날 밤, 마을 사내들은 황과부 집 주변에 숨어복면 사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검은 그림자가 어김없이 나타나 황과부 집 담장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주서방이었지요. 지금이다. 덮쳐라. 마을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주서방을 덮쳤습니다. 담장을 넘던 주서방은 깜짝 놀라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으아! 이게 무슨 일이요? 잡았다. 이놈. 드디어 잡았구나. 이 도둑놈. 마을 사람들은 주서방의 검은 보자기를 벗겨냈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건 주서방 아니야. 정말 주서방이네. 아니, 주서방이 도둑이었다니. 아니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절대 도둑이 아니란 말이요.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힌 그의 변명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 말고 솔직히 털어놓아라. 도대체 복면을 쓰고 과부집을 넘나들며 때는 조선시대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느 아늑한 마을에 정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의 성을 따 황과부라 불렀지요.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5년째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과부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그녀의 미모는 온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흰 얼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지나가는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그 눈부신 아름다움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황 씨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황 씨는 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내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암만 그래도 이 고을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곱지. 안 그런가? 무슨 소리? 자네 마누라는 억세 보이지. 우리 집사람이야말로 진짜 미인이지. 옥신각신하던 중 술에 취한 김 씨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다들 그만두게. 진짜 백인은 따로 있지 않은가? 바로 황서방 댁정분이 말일세. 아이고, 그 뽀얀 살결에 봉긋한 가슴팍을 생각하며 나 같으면 밤마다 끌어안고 자느라 농사일도 못할 걸세. 허허, 김서방 말이 맞네? 황서방은 참 복도 많지. 그런 색시를 매일 밤 품고 사니 말이야. 아이고, 나도 저런 계집을 한 번만이라도 품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 말을 들은 황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놈들아. 어찌 감히 내 아내를 두고 그런 더러운 소리를 입에 담느냐. 아이고, 황서방. 농담 한 번 한 것 가지고 왜 그리 성을 낸단 말인가? 농담이라고. 남의 아내를 희롱하는 것이 농담이란 말이냐. 당장 사과하지 못할까? 에이, 뭐 그리 야단법석을 떨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뭘 그리 감싸고 돌아. 결국 말다툼은 주먹다짐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싸우던 황 씨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황과부는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미모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며 그녀를 구박했고 친정에서도 짐이 될 뿐이라며 외면했지요. 갈 곳 없던 황과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어느덧 5년. 30이 된 황과부는 여전히 고왔지만 혼자 사는 여인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힘든 농사일도 고된 집안일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지요. 깊은 밤이면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다 눈물 짓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을의 골칫거리였으니까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 분위기만 흐려져. 곱게 제가라도 할 것이지 왜 저러고 산대? 아무래도 수상해. 분명히 무슨 꼼꼼이가 있을 거야. 밤마다 사내를 들이는 거 아니야? 온갖 험한 뒷말이 무성했지만 황과부는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평생 수절하겠다고 맹세했기에 제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황과부에게 운명과도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펑펑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지요. 황과부는 그날따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적막한 집에서 밤이 되면 달리 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이겠거니 여겼지요.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이내 또렷한 사람의 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눈 위를 걷는 소리였지요. 뭐지? 혹시 너구리라도 들어온 건가? 황과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맨발로 다닐 사람은 도둑 아니면 귀신일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황과부는 너무 무서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와중에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그러자 낮고 걸걸하게 일부러 꾸민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 물건을 탐하러 온 도적이니라. 꼼짝 말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으렸다. 소리라도 내면 재미없을 것이다. 억지로 변조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황과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속마음,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며 뒤주며 닥치는 대로 열어보았지요. 황과부는 공포에 질려 숨막히는 와중에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맡에 있던 바느질고리에서 가위를 조용히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도둑이 다락을 뒤지는 틈을 타 몰래 그의 옷석 끝자락을 싹둑 잘라냈습니다. 속마음, 나중에 범인을 찾을 증거라도 남겨둬야 해. 그녀는 잘라낸 천 조각을 이불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집에는 훔쳐갈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쯧쯧, 이 집에는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봐, 내년이 꽂고 다니던 금비녀는 어디에 두었느냐? 저기 머리맡에 있소이다. 황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건넸습니다.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패물이었지요. 도둑이 금비녀를 챙겨 막 방을 나가려던 그때 꽃기요. 새벽달이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이런, 벌써 새벽달이 오는구나. 당황한 도둑은 처마 밑에서 집신을 신으려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눈이 더 쌓여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군. 이 새벽에 길을 걷는 자는 도둑밖에 없을 터. 발자국만 따라오면 금세 들통나겠어. 꼼짝없이 황과부 집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둑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황과부는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락 속 항아리엔 무엇이 들었느냐? 목이 아플 때 마시려고 담가둔 도라지술이요. 도둑은 추위에 떨었던 몸을 녹이려는 듯 도라지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도둑의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불을 획 낚아채자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에 황과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5년간 홀로 지내왔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탄력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도둑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그 칼 좀 치워주시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낯선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5년간 잊고 지냈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도둑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는 순간 황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야릇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도둑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겁에 질려 반항할 줄 알았던 여인이 오히려 달아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속마음, 이상하군.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몸은 정직하구나. 도둑이 그녀 위에 올라타는 순간 황과부의 두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5년간 억눌려왔던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날이 셀 때까지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고 길 위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히자 도둑은 복면을 푼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황과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온기가 그리웠지요. 도대체 누구였을까? 목소리가 참 낯이 익었는데. 그녀는 잘라두었던 진한 남색의 무명천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법 좋은 천인 것으로 보아 가난한 집사람은 아닐 거라 짐작했지요. 며칠이 지나도 황과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 따뜻한 체온, 남성적인 향기가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혹시 그가 또 올까? 다시 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문단속을 느슨하게 해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처럼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채였지요. 나다. 지난번에 왔던 그 도적이다. 이번에는 뭘 가져가실 건가요? 지난번에 금비녀를 가져갔으니 이번에는 은비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은비녀는 없고 은가락지는 하나 있소이다. 그렇게 둘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둑은 다른 핑계를 대며 황과부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황과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정체를 밝히고 말겠다고 다짐했지요. 며칠 후 보름날이 되어 마을 회화나무 아래에서 유판이 벌어졌습니다. 황과부도 오랜만에 구경을 나섰지요.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그날 밤 도둑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황과부는 젊은 남자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의 옷을 보는 순간 황과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옷석 끝자락이 다른 천으로 기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주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생기고 늠름하기로 소문난 26살의 청년이었지요. 주서방은 평소 황과부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김에 용기를 내 도둑으로 위장해 그녀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황과부가 주서방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주서방. 아니, 황과부 아니시오. 무슨 일로? 오늘 밤 우리 집에 좀 오게나. 할 말이 있네. 오늘 밤에요? 그게 무슨 일이신지. 저는 일찍 자야 했... 아, 그런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관아에 가서 사또께 직접 말씀드려야겠네. 요새 우리 집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 말이야. 도둑이요? 그래, 아주 신기한 도둑이야. 아무것도 훔쳐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상한 걸 놓고 간다니까? 황과부가 소매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보이자 주서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나?
아주 좋은 남색 무명천이더군. 누군가 옷이 찢어져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야. 주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옷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천으로 기어놓은 자리가 선명했지요. 이 천 조각 주인을 온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아니면 관아에 가져가서 사또께 보여드릴까? 어떻게 생각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뭘 잘못했다는 건가?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정말 관아에는 신고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건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결정하지. 어때? 올 건가 말 건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해가 지면 오게. 아, 그리고 이번에는 담장 넘지 말고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게. 알겠지? 그날 밤 주서방은 약속대로 황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방에는 따뜻한 시암탉과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황과부는 주서방에게 옷섭 끝자락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것 아닌가?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네. 첫날 밤부터 자네 목소리를 알아봤지? 아무리 변조해도 소용없었어. 그럼 왜 그동안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재미있었거든. 자네가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찾아오는 게 말이야. 사실 나도 그 시간들이 즐거웠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인 주서방은 그녀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주서방이 황과부를 찾아왔고 두 사람의 사랑은 날로 깊어져 갔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방앗간에서 일하는 방돌이가 늦은 밤, 황과부 집 담장을 넘는 복면 쓴 사내를 목격한 것입니다. 어라? 저게 뭐지? 도둑인가? 다음 날 방돌이가 본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황과분의 집에 밤마다 이상한 도둑이 든다더군.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는데 뭔가 수상쩍지 않아? 목격자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소문은 점점 커져 마침내 마을 이장인 박덕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복면 쓴 놈이 황과분해를 밤마다 들락거린다고. 이거 그냥 둬선 안 되겠구나. 이장은 마을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그 복면 쓴 사내를 잡기로 했습니다. 여보게들, 오늘 밤 황과분의 집을 지키다가 그놈이 나타나면 꼭 잡아야 하네. 그날 밤 마을 사내들은 황과부 집 주변에 숨어 복면 사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검은 그림자가 어김없이 나타나 황과부 집 담장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주서방이었지요. 지금이다. 덮쳐라. 마을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주서방을 덮쳤습니다. 담장을 넘던 주서방은 깜짝 놀라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으악! 이게 무슨 일이요? 잡았다. 이놈. 드디어 잡았구나. 이 도둑놈. 마을 사람들은 주서방의 검은 보자기를 벗겨냈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건 주서방 아니야. 정말 주서방이네. 아니, 주서방이 도둑이었다니. 아니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절대 도둑이 아니란 말이요.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힌 그의 변명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 말고 솔직히 털어놓아라. 도대체 복면을 쓰고 과부집을 넘나들며 때는 조선시대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느 아늑한 마을에 정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의 성을 따 황과부라 불렀지요.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5년째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과부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그녀의 미모는 온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흰 얼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지나가는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그 눈부신 아름다움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황 씨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황 씨는 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내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암만 그래도 이 고을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곱지. 안 그런가? 무슨 소리? 자네 마누라는 억세 보이지. 우리 집사람이야말로 진짜 미인이지. 옥신각신하던 중 술에 취한 김 씨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다들 그만두게. 진짜 베개는 따로 있지 않은가? 바로 황서방 댁정분이 말일세. 아이고, 그 뽀얀 살결에 봉긋한 가슴팍을 생각하며 나 같으면 밤마다 끌어안고 자느라 농사일도 못할 걸세. 허허, 김서방 말이 맞네? 황서방은 참 복도 많지. 그런 색시를 매일 밤 품고 사니 말이야. 아이고, 나도 저런 계집을 한 번만이라도 품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 말을 들은 황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놈들아. 어찌 감히 내 아내를 두고 그런 더러운 소리를 입에 담느냐. 아이고, 황서방. 농담 한 번 한 것 가지고 왜 그리 성을 낸단 말인가? 농담이라고. 남의 아내를 희롱하는 것이 농담이란 말이냐. 당장 사과하지 못할까? 에이, 뭐 그리 야단법석을 떨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뭘 그리 감싸고 돌아. 결국 말다툼은 주먹다짐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싸우던 황 씨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황과부는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미모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며 그녀를 구박했고 친정에서도 짐이 될 뿐이라며 외면했지요. 갈 곳 없던 황과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어느덧 5년. 30이 된 황과부는 여전히 고왔지만 혼자 사는 여인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힘든 농사일도 고된 집안일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지요. 깊은 밤이면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다 눈물 찢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을의 골칫거리였으니까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 분위기만 흐려져. 곱게 제가라도 할 것이지 왜 저러고 산대? 아무래도 수상해. 분명히 무슨 꼼꼼이가 있을 거야. 밤마다 사내를 들이는 거 아니야? 온갖 험한 뒷말이 무성했지만 황과부는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평생 수절하겠다고 맹세했기에 제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황과부에게 운명과도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펑펑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지요. 황과부는 그날따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적막한 집에서 밤이 되면 달리 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이겠거니 여겼지요.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이내 또렷한 사람의 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눈 위를 걷는 소리였지요. 뭐지? 혹시 너구리라도 들어온 건가? 황과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맨발로 다닐 사람은 도둑 아니면
귀신일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황과부는 너무 무서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와중